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 서울 신길동 1차 우성아파트 재건축 관련 문서들입니다. 네, 이게 보니까 소유주 위원회 소식지부터 구청 공문, 회의 보고서, 또 서로 상반된 주장을 담은 자료까지 정말 다양하게 보였네요. 네, 맞아요.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이해관계가 좀 얽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복잡한 재건축 사업, 그 핵심 쟁점이 뭔지, 또 이게 주민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 네. 보내주신 자료들 쭉 보니까요. 핵심은 명확합니다. 단독 재건축을 추진하는 공식준비위원회 박일섭 위원장 측하고요. 네, 건용 아파트랑 통합 재건축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문권탁 측, 이 양측의 대립구도죠. 단독이냐, 통합이냐. 그렇죠. 각자 다른 청사진이랑 예상 손익을 내세우고 있어서 정보가 넘쳐나는데 어떤 게 정말 중요하고 믿을 만한 건지 이걸 판단하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자료들 보면서 그 핵심들을 좀 명료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공식준비위원회 이쪽에서 추진하는 단독 재건축안부터 좀 자세히 볼까요? 핵심 전략이 뭔가요? 네, 이 안의 목표는 일단 역세권이라는 점을 활용해서 용적률을 360%까지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360%요? 네, 근거로는 이제 신안산선 도림사거리역 신설 이걸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대수를 딱 999세대로 계획했어요. 999세대. 일부러 1000세대 미만으로 맞춘 거군요. 맞습니다. 그게 1000세대가 넘어가면 공원 부지를 기부 체납해야 하거든요. 그걸 피하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가 상대적으로 공시지가가 낮으니까 사업성 보정계수 1.30을 적용받아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 뭐 이런 계산도 깔려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법적 기준을 좀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전략이네요.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현재 주민동의 60% 이상 얻어서요. 주민 제한 방식으로 영등포구청에 정비계획 입안 신청을 해둔 상태고 서울시하고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네. 사업 방식은 뭐 나중에 주민 투표로 조합으로 갈지 아니면 신탁사에 맡길지 정한다고 하고요. 그런데 통합 재건축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 단독 방식이 오히려 불리하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쪽 주장은 뭔가요? 네, 통합 측은 옆 단지 건영 아파트랑 같이 하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와, 500%요? 차이가 크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세대수나 분양 수익이 단독으로 할 때보다 훨씬 커진다 이거죠. 예를 들면 통합하면 연면적이 17,000평 늘어나고 17,000평? 네. 그리고 34평형 기준으로 486세대를 더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걸로 뭐 4,860억 원 추가 수익이 가능하다. 이런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고 있어요. 와, 17,000평 증가에 4,860억 추가 수익이라. 숫자만 보면 정말 솔깃한데요. 근데 준비위원회 측에서는 이 계산 방식 자체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 반박 자료도 있던데요. 정확합니다. 주민회 측 전문가 분석을 보면요. 그 통합할 때 늘어난다는 연면적 17,000평. 이게 실제 주거 면적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의무적으로 내놔야 하는 공원 면적 한 1,989평 정도 되는데 네. 그거랑 건영 측의 대형 상가 면적까지 그냥 단순 합산한 수치다 이겁니다. 실제 알짜 면적은 아닐 수 있다. 그렇죠. 오히려 우성 소유주 지분율이 한 58% 정도 되는데 그거랑 늘어나는 공사비 부담 이런 걸 고려하면 실제 이익은 줄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고요. 그 486세대 추가나 4,860억 수입 이것도 뭐 각종 규제 변수나 추가 비용 증가 특히 건용 쪽 대형 상가 미분양 리스크 이런 건 전혀 고려 안 한 거다. 너무 장밋빛 전망 아니냐 현실성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긴 뭐 리스크도 따져봐야죠. 네. 그리고 통합하면 의사결정권 약화나 사업 지원 가능성이 이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요. 양측 주장이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니까 갈등도 좀 상당했을 것 같아요. 그 원래 추진하던 신속통합기획, 신통기획이라고 하죠. 그게 무산된 일도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또 갈등의 골을 더 깊게 만들었죠.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좀 초반부터 개입해서 사업 속도를 높여주는 제도인데 네. 이걸로 잘 추진하다가 통합 측에서 주민동의 한 10% 정도 받아가지고 철회동의서를 내버렸어요. 그래서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중단됐군요. 네. 그래서 준비위는 이것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뭐 세대당 2천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추가 분담금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에요. 이야, 금액이 상당하네요. 그렇죠. 게다가 통합 측에서 동의서 받을 때 뭐 구체적인 건축 계획도 없이 받았다. 이건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고요. 네. 또 이미 단도관이 주민 제안으로 접수돼서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니까 구청에서도 중복 제안은 안 된다. 이런 입장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의 장단점, 또 과거의 갈등까지 짚어보니까 결국 주민들한테 가장 현실적으로 와닿는 건 역시 돈 문제, 그러니까 분담금 예측이겠네요. 이 부분도 양측 입장이 크게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분담금 예측이 제일 민감한 부분인데요. 준비위는 통합 측이 제시한 분담금 분석 자료가 좀 의도적으로 단독 재건축을 불리하게 보이도록 부풀려졌다. 이렇게 주장해요. 아, 부풀려졌다. 어느 정도나요? 예를 들어 공사비가 평당 50만 원 오르면 보통 분담금 증가액이 한 2,700만 원 정도 수준인데 통합 측 자료에서는 이걸 2.2배에서 7.4배까지. 7.4배요? 그럼 거의 2억 가까이 된다는 건데요? 그렇죠. 한 6천만 원에서 2억 원까지 과장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단독 재건축은 아까 말했듯이 공원 기부 체납 의무가 없고 구조도 상대적으로 단순하니까 공사비 관리 측면에서는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고요. 허허,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단독 재건축이 가진 절차적 안정성, 그리고 통합 재건축이 제시하는 잠재적 규모 사이에서 주민들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준비위원회에서 6월 14일에 주민 설명회를 열고 사업 방식 선호도 설문조사도 한다고 하니까 그 결과가 좀 중요한 분기점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은 어쨌든 각 시점에서의 주장과 계획을 담고 있는 거고요. 실제 사업이라는 건 수많은 변수를 거치면서 계속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양측의 주장을 좀 교차 검증하고 제시된 숫자 너머에 있는 어떤 조건이나 숨겨진 리스크는 없는지 이런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판단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이런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규모의 경제가 주는 잠재적 이익, 클수록 좋다는 그런 기대감하고요. 네. 또 그 과정에서 감수해야 할 리스크 증가나 통제력 약화 같은 현실적인 문제 사이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떤 가치에 더 무게를 두시겠습니까? 다음에 더 흥미로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